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거 이재명이가 7개월 만에 이거 문재인을 방문해서 40분 동안 회동을 했습니다. 먼저 이거 이재명이가 문재인 찾아가기 전에 먼저 이거 노무현 묘역을 이거 참배를 한 거예요. 봉하마을의 노무현 묘역에.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방명록이 있었느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방명록에 쓰고, 그 다음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을 만나서 이제 40여 분 동안 한 거죠. 둘이 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회담 내용이 지금 보도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제 둘이는 지금 동병상련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재명도 지금 뭐 재판에 수사에 지금 날리고, 문재인도 이제 뭐 검찰의 칼날이 턱밑까지 와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은 이제 공판 전에 증거를 보존하는, 그때 민정실의 행정관 신우석이라고요. 신우석. 지금 조국 땅에서 일하고 있죠. 이자가 이제 내일 재판도 있고, 참 이게 둘 다 힘들죠. 범죄자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동병상련이고요. 잠시 이제 5월 동주라고 합니다. 오나라 월나라가 이제 원수인데 잠깐 이게 같은 배를 타서 협조하는, 이거는 이제 5월 동주라는데, 지금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문이동주죠. 문이동주. 문재인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동병상련으로 잠시 같은 이게 범죄자 동맹으로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문이동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들이 뭐라고 이제 회담을 40분 하고 발표했냐? 뭐라 했냐면 이제 첫째는 이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자꾸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우리 둘 사이를 분열시키게 되는 이런 데 분열 세력이 있는데, 우리 굳건하다. 이재명, 문재인 둘 다 굳건하다. 이런 데 분열 공작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이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 가짜 뉴스로 분열 공작입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방송 하나 해드렸죠. 대표적인 개딸 사이트 시사 급발진, 구독자가 11만 5천, 시사 급발진 쳐보십시오. 거기 대표적인 개딸 사이트에 가보면 뭐라 하냐면 이게 문재인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 200석을 못했다. 문재인이가 괜히 부산에 부산 선거 도와준다 해가지고 어른들이 부산에서 참패를 해가 낙동강 전투에서 참패를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자가 또 괜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결국 이제 문재인은 탈당해야 된다. 문재인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데 조국 땅도 자기들이 이제 뭐 해적선처럼, 쇠빙선이 아니고 해적선처럼 보궐선거에 넣어가지고 우리 민주당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냐. 지금 조국이가 월세 얻어가지고 두 군데 영광, 곡성 살고 있지 않냐. 지금 개딸들이 난립니다.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가짜뉴스입니까? 가짜뉴스 가지고 이게 분열시키는 공작이 아니고, 실제 개딸들은 이제 문재인과 조국 이런 데 친문에 대해서 이제 융단 폭격을 개딸들이 퍼붓고 있는 거예요. 개딸들이.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분열은 가짜뉴스가 아니고, 이게 둘이가 지금 당장은 뭐 5월 동주처럼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저는 이제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뭐랬냐? 이게 이제 황당합니다. 이게 황당합니다. 뭐랬냐면 이제 참 이게 이렇게 해놨어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 말은 문재인과 이재명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이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공감했다. 이 말은 이제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죠. 윤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을 몰고 가는 데 대해서 공감을 했다. 참 이게 국민들의 걱정이 엄청나게 크다. 이러면서 이게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들이 뭐라 했냐. 현 정부의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 개탄을 했다. 개탄을 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는 뭐라 했냐면요. 이재명이는 이제 문재인의 가족에 대한 또는 문재인에 대한 현 정부의 수사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명백하게 정치 보복이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수사를 지휘해서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우리 둘이는 이제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있다. 정치 보복이 되고 있다. 이걸 개탄하고 앞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심각합니다. 어디서 이런 중대 범죄, 자, 두 명이 모여가지고, 마치 지금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고 흉기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뒤에서 다 조정하는데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고, 그래서 이게 자시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니 같이 이제 대응하고, 그 다음에 검찰권도 뺏어 없애가지고 검수완박이나 완전하게 이런 이제 대책을 하겠다. 이런 식의 성명을 대변인이 조성래 대변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심각한 법치 파괴, 법치를 부정하는, 그 다음에 수사나 재판 법치에 불복하는 이런 데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재 제1야당의 대표가 완전히 우리 법치를 깡그리 부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복하고 이런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우리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런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의 일시적인 전략 동맹, 범죄자들끼리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임시적인 전략적인 제거라고 저는 보는데, 5월 동주 이게 오래 갈 거로는 안 봐요. 어차피 이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는 물과 기름이고요. 물과 기름이고, 옛날에 공천할 때 비명 횡사, 친명 횡재, 친명은 횡재하고 비명 행사돼 가지고 지금 이제 공천이 떨어진 사람들이 피눈물이 원한이 사무치 가지고 요즘은 초일회라고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초일회, 일요일날 만나는 초일에 있다 있잖아요. 박용진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금 반 이재명 모임이 완전히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김동연이도 이제 이재명하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부겸이도 이제 복귀했고요. 김경수도 돌아오면 결국은 이게 이재명과 반 이재명 세력은 다시 이게 적으로 혈투를 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이게 장기적인 저는 전망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일시 동맹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일단 둘 다 사법 리스크, 둘 다 구속 이런 걸 피하고 봐야 되니까 아마 이게 앞으로 둘이가 과연 이게 어떤 법치 파괴 행위를 할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까지는 먼저 검사 탄핵한다, 검수완박법 만든다, 이게 이런 식으로 했죠. 그 다음에 판사도 잘못하면 처벌한다,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앞으로 이게 기상
천에 어떤 황당무계하게 또 방탄을 할지 모릅니다.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게 방탄에게 놓을지 모릅니다. 자꾸 이게 계엄령 하면서 퍼뜨리는 게 진짜 대통령 탄핵을 아마 시도해 볼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비해 봐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3분의 2가 아직 안 돼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사람은 없다 봅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이게 또 어떤 공작을 어떤 게 행위를 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요. 법은요. 법은 이게 누가 지키느냐. 지금 완전히 전면적으로 법치를 부인하고 재판에 불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이렇게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이런 게 법은 누가 지키느냐.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책무입니다. 1차적으로 검찰의 독립은요. 검사들이 지켜야 됩니다. 심우정 총장이야 검사들이 절대 굴하지 않고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판에 불복하려고 합니다. 다 불복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결국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사법부 독립이란 게 꼭 뭐 대통령이나 정권이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 독립은 촛불 즉 광화문의 촛불 난동 세력들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려고 사법부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국회 다수당이 190석 가까운 다수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꼭 대통령이나 뭐 정권만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에게 지켜내야 됩니다. 대법원이든 헌재든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재판에 불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집행유예나 뭐 징역형 벌금 100만 이상 놓으면 판사들에 대해서나 사법부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개딸들이나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제대로 이게 지켜내야 됩니다. 거기에 굴복하거나 굴하면 그거는 사법부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죠. 지켜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이재명의 범죄자 동맹이 완전히 이제 검찰 수사는 아예 무시하고 뭐 거부권이든 소환 불응하고 아예 무시한다.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판결이 곧 나오도 이것도 이게 재판에 아예 불복한다. 이런 지금 사전 이런 게 서로 저는 공작을 하고 있다. 모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우리 법치에 대한민국의 대위기입니다. 이걸 지켜낼 거는 1차적으로는 검찰 스스로, 그 다음에 그 사법부 스스로에게 그 독립을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는 이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 나라 지키려고 안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왜 중동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했습니까? 그는 그만큼 스스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차적으로는 가장 최후적으로 그 법치를 수호하는 거는요. 법치를 지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국민입니다. 헌법을 우리 법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이 이런 게 범죄자 동맹의 협박이나 이건 저는 게 거의 쿠데타 완전히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이런 게 범죄자 동맹을 우리가 이게 지킬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게 우리 국민입니다. 헌법 재정 권력이 국민입니다. 헌법 재정 권력이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국회가 뭐 3분의 2 발의하고 어쩌고 해도 3분의 2에서 의결하고 해도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국회가 과반으로 헌법을 발의하고 헌법이 국회에서 뭐 3분의 2 통과돼도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로 헌법은 완수되는 겁니다. 헌법의 제정 권력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도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정말 이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깨닫고 우리가 이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어떤 법치 파괴를 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이걸 지키고 이런 범죄자 동맹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걸 박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헌법 제정 권력인 우리 국민이 최후의 헌법 수호를 하는 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과 그다음에 문재인 이자들의 그 회동 이걸 보면서 어제는 또 우원식까지 국회의장 가가지고 검찰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심각한 지금 우리 법치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1차적으로는 그 검찰이나 법원이 스스로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고요. 당당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반법치 세력을 제압하고 진압해야 된다. 헌법 제정 권력이 바로 최후의 헌법 수호 보루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이재명과 문재인의 그 범죄자 동맹 이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만에 하나 이자들이 행동을 옮기면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계엄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런 그 범죄 세력들을 진압해야 된다.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과연 이게 어떤 행태를 할지 어떤 게 범죄 방향을 할지 제가 주시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